로이스 로리의 파랑 채집가 챕터 1. 엄마? 대답이 없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다. 엄마는 이미 나흘 전에 숨을 거뒀다. 키라는 마지막 남아있던 엄마의 영혼이 지금 떠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키라는 떠나가는 그 무엇을 향해 다시 조그맣게 속삭였다. 엄마의 영혼이 점차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 듯했다. 밤에 조그맣게 속삭이는 미풍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이제 세상 천지에 키라 혼자만 남았다. 외로움과 불안감, 거대한 슬픔이 몰려들었다. 영혼이 없는 이 육신이 한때는 키라의 엄마였다. 카티나라고 불리던 활기 넘치고 따뜻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더니 얼마 안 남은 영혼만 간신히 보듬고 있는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태양이 4번 뜨고 지자 이제 그 영혼조차 완전히 떠나갔다. 남은 건 육신밖에 없다. 이제 땅 파는 자들이 와서 육신의 흙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밤이 되면 굶주린 야수들이 나타나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해치고 엄마의 몸을 파먹을 게 분명했다. 그러면 이리저리 흩어진 뼈는 썩어서 가루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터였다. 키라는 재빨리 두 눈을 훔쳤다. 갑자기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키라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엄마가 끔찍이도 보고 싶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키라는 푹신한 땅에 지팡이를 대고 몸을 의지하며 일어났다. 키라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례식은 여러 번 구경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겪은 적이 없었다. 드넓게 펼쳐진 떠나는 들판은 냄새가 진동했고 아직 영혼이 남아있는 육신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헬레나라는 여인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의 영혼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헬레나는 이틀 전에 들판에 나왔다. 아기는 나흘 동안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영혼이 이제 막 도착해서 아주 적음으로 그만큼 빨리 떠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헬레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을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키라에게는 가족이 없다. 집도 없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움막은 사람들이 불태워버렸다. 누군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했다. 키라가 알던 유일한 집인 조그만 움막은 이제 사라졌다. 엄마의 육신을 지키는 동안 키라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영혼이 사라지듯 키라의 어린 시절 추억도 그렇게 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부르르 일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세상살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묵을 곳을 만들고 음식을 찾아 나서고 작물을 길렀다. 무기를 쌓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추위를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을 두려워했다. 또한 야수를 두려워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는 키라를 지금 재촉하는 건 역시 바로 이 두려움이다. 키라는 한때 엄마가 담겨있던 생기 없는 육신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키라는 다시 움막을 지을까 생각했다. 도와줄 사람이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움막을 짓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터였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나뭇가지는 부드럽고 강가에는 걸쭉한 진흙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키라는 사람들이 집 짓는 광경을 많이 구경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혼자서도 그런 대로 묵을 만한 공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퉁이와 굴뚝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 아픈 다리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으니 지붕은 특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떻게든 움막을 지어야 했다. 그런 다음에는 살아갈 방도를 찾아 나서야 했다. 들판에 있는 동안 외삼촌이 키라 근처에서 이틀을 보냈다. 누이 카티나 때문이 아니라 성질 급한 아내 솔로라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기의 육신 때문이었다. 키라와 외삼촌은 서로 고개를 끄덕여서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떠나는 들판에 있어야 할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렸다. 외삼촌에게는 돌볼 아이가 있었다.
외삼촌과 외숙모 사이에는 외숙모를 죽게 만든 아기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다. 둘 다 아직 어려서 이름도 한 음절에 불과한 단과 마였다. 내가 두 아이를 돌보면 좋을 텐데. 마을에서 살 방도를 이리저리 궁리하던 키라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키라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떠올렸다. 외숙모가 낳은 아이를 사람들이 데려가서 아이 없는 가족에게 나누어 줄 게 분명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는 가치가 높았다. 적당히 훈련시키면 가족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러나 키라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게 분명했다. 지금까지 그랬다. 엄마만 예외였다. 엄마는 키라가 태어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다리 한쪽이 비틀린 여자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서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는 이야기였다. 장작을 넣은 화로가 환하게 타오르는 저녁이면 엄마는 움막에서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고 왔어. 너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도 아직 이름도 지어주기 전이었지. 한 음절짜리 아기 이름. 키. 그래, 맞아. 키. 사람들은 나에게 음식을 주고 너를 들판으로 데려가려고 했어. 키라는 몸소리를 쳤다. 아기가 불구로 태어나면 아직 이름도 짓기 전에 영혼이 들어차서 인간이 되기 전에 땅으로 돌려보내는 게 하나의 전통이자 관습이며 자비였다. 하지만 키라는 그걸 생각하기만 해도 몸이 떨렸다. 엄마는 키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일깨웠다.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야.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도 그 아기가 나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기는 아직 네가 아니었지. 엄마가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한 이유를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키라가 속삭이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기억을 더듬다가 말했다. 아기를 또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네 아빠가 야수에게 물려간 거야. 사냥을 나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다시 가질 수 없었어. 물론 남들이야 나중에 고아 한 명을 데려다 키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를 안고 있노라니 아직 네 영혼이 들어오기 전이고 다리 하나가 심하게 굽어서 뛰어다닐 수도 없을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네 눈이 아주 밝게 빛나더구나. 나는 그 눈을 보고 네 안에서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단다. 게다가 네 손가락은 길고 잘생긴 데다 튼튼했어요. 두 손이 아주 튼튼했지요. 키라가 자신있게 덧붙였다. 예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키라는 튼튼한 손을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웃었다. 얼마나 튼튼하든지 내 엄지손가락을 움켜잡고 놓질 않더구나. 너는 엄지를 꼭 잡아당기는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를 내줄 수 없었단다.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 하지만 나도 단호했어. 게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네 외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어. 성함이 내 음정일 만큼 연세가 많으신 데다 오래전부터 지도자로 계셨지. 수호장이셨어. 많은 존경을 받으셨단다. 네 아빠도 오랜 사냥 중에 죽지 않았다면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거야. 수호자가 될 사람으로 이미 성출된 상태였거든. 아빠 이름을 말해주세요. 키라가 조르자 엄마가 불빛을 받으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키토퍼, 너도 잘 알잖니? 그래도 그 이름을 듣고 싶어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를 계속할까? 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는 확고했어요.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사람들은 나에게 네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했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지. 튼튼한 두 손과 똑똑한 머리가 굽은 다리를 충분히 대신하고 있으니까. 직물 작업장에서 너처럼 확실히 믿을 수도 있는 조수도 많지 않아.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모두가 그렇게 말해. 네 실력을 감안하면 굽은 다리 하나 정도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 입으로 묘사하는 다양한 장면, 그리고 실로 짜내진 멋진 그림. 네 바느질 솜씨란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나보다 훨씬 뛰어나. 엄마가 말을 멈추더니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쓸데없이 치켜 세웠구나. 아직 너는 종종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아침만 해도 나한테 약속하고서는 온막 청소하는 걸 잊어버렸잖니. 내일은 잊지 않을게요. 키라는 불룩하니 돋아놓은 잠자리에서 졸린 목소리로 대답하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고는 굽은 다리를 편히 하면서 덧붙였다. 약속해요.